안녕하십니까? 2028 대입제도 변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 파견교사 김성현입니다. 대입제도가 이번에 새롭게 바뀜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걱정거리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 2025년 기준 고1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추려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2028 대입제도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028 대입제도의 핵심적인 변화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2028 대입제도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 변화 내용 첫 번째는 수능 시험이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진다는 사실. 두 번째는 고교 내신 등급이 현행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입제도가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인구의 감소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학령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현행 9등급제 하에서는 1등급을 차지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상위 4%밖에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1등급을 차지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령 학교에 학생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4등 안에만 들면은 1등급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인구가 감소해서 한 학교에 50명이 되어버리면 이제 2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비율은 똑같이 4%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그 경쟁심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다. 즉 9등급 체제 하에서는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1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오히려 부추기는 교육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고민의 지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내신 등급을 1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든 간에 한 과목당 최소 13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 12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 1등을 하더라도 2등급부터 산출이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저도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근무를 해봤지만은 농어촌 지역은 전교생이 13명이 안 돼서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다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진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내신 9등급제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붕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전국에 있는 43개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 이러할진데 앞으로 학령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15년 뒤의 미래는 9등급 체제하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결정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줄어드는 인구,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신 등급 체제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등급을 4%뿐만이 아니라 상위 10%로까지 확장하면서 작은 학교들에서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2028 대입제도의 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고교 내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모든 과목이 보통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일부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들은 다 5등급제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내용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등급의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1등급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등급이 갖는 파워가 기존 9등급 체제보다 5등급 체제 때에 조금 더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기존에는 4%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7%와 3등급 상위권에 있던 학생들까지도 5등급 체제 하에서는 1등급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등급 내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내신 등급의 변별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진짜 1등급에 들어올 학생인지 아니면 원래 2등급이나 3등급에 머물러야 할 학생들이 5등급제로 전환이 되면서 1등급으로 끌어올려진 것인지를 구별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내신 등급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평가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대표적인 별도의 평가 방안이라는 건 면접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서류,
흔히 학교 생활기록부라고 얘기하는 생활기록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평가 방식을 바꾸게 될 거다. 즉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신 등급만으로 대학을 잘 가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게 2028 대입제도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변화 내용은 수능 선택 과목의 폐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통합형 수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표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들이 치르는 수능 시험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과목의 경우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 과목은 이 총 많은 17개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 즉 2028 대입 수능부터는 모두가 다 통합된 수능으로서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8 대입에서 수능이 통합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국어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더 높은 환산 점수를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높은 환산 점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전체 수능 시험에서 1개 틀렸는데 의대를 지원했다가 예비 80번을 받은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도 선택 과목에 따라서 환산 점수가 조금 낮은 과목을 선택했던 것이 예비 80번을 받게 된 배경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에 있어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리함과 불리함이 작용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결국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과학 탐구 과목인데요.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 중에서 지구과학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보통 공과대학, 공학 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꼭 공부해야 하는 물리학의 경우는 선택 비중이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진로에 따라서 수능 선택 과목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에 유리한 것을 다 같이 따라서 골라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의미는 이미 상실했다. 그러니 통합형 수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2028 대입의 수능에서는 다 통합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특히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공통으로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사회를 무조건 응시를 해야 되고요.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과학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은요. 수능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통합형 수능이 진행이 되게 되면 수능 시험이 다소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공통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과 계열의 학생들도 한국사를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문항 출제를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조금 내려갈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령 수학 과목의 경우에는 2028 수능에서 대수학이 과거의 수학 1이고요. 미적분 1이 과거의 수학 2 과목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과거 수능에 비해서 미적분과 기하학이 2028 수능에서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과 학생들도 수학 시험을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심화된 수학 내용은 배제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수능 시험이 쉬워진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수능 시험이 차지하는 영향력, 파워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신 등급만으로 대학 가는 시대가 끝난 것처럼 수능 성적만으로 점수만으로 대학 가는 시대도 끝났다. 결국에는 수능 점수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와 같은 별도의 평가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대학들은 반드시 도입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2028 대입과 관련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 3가지만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 5등급제를 시행하면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과목에 대한 변별력은 분명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등급의 학생 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에 1등급이 갖는 가치와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교육부에서는 한 과목의 변별은 떨어질 수 있으나 선택 과목의 숫자가 27개에서 약 40여 개로 증가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변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의 표를 보시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2, 고3들은 내신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자, 그러나 2028 대입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 진로 선택 과목들도 다 내신 등급이 산출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과목에서 1등급을 받긴 쉬울 수 있겠으나 이 40여 개의 수많은 과목들 전체에서 1등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충분히 변별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물론 극상위권의 학생들의 경우는 1.00, 1.01, 1.02 변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라든지 대학 면접을 강화해서 변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응시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과학과 사회를 모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 학습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작년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했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인데요. 이 문항을 현장에 계신 사회과학 과목생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보다 쉽다였습니다. 중학교의 개념만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현재 과학탐구, 사회탐구 선택 과목대에 비하면 많이 쉬워졌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사회 둘 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겠으나 깊이가 조금 얕아졌다는 점에서는 부담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수업에 더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신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들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연계 교재를 풀거나 자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 역량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3 때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수행평가까지도 2028 대입에서는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행평가를 실시했는지 1차 고사, 2차 고사,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 대입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더욱더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교과 전형, 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내신 등급만으로 대학을 가는 제도를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 학생부 서류, 생활기록부를 평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2028 대입과 관련해서 수능 시험에서도 서류를 평가에다가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신 등급이 높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높다고 해서 대학 잘 가는 시대는 끝이 났고 성실한 학교 생활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한 2028 대입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신 등급이 높거나 수능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학교 생활과 학교 수업에 열심히 집중하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2028 대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진로진학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북진로진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뜨는 사이트가 바로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여러 입시 설명회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대학 입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네이버 상담밴드도 운영 중입니다. 전문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교사분들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24시간 내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올해 2025년 6월쯤부터 전주부터 완주까지 전북 내에 있는 6개 시군 권역에 상담센터가 새롭게 개소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야간 상담뿐만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일과중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8 대입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또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대입정보TV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